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1년 구급 공무원 면접 준비가 드디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만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혼자 촬영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이강 형태로 해서 좀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공무원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이런 영상을 통해서 담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공공기관, 공기업 면접도 같이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면접 준비 기간을 넉넉히 주는 곳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면접을 준비를 해서 면접을 실제 보러 가십니다. 하지만 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달 정도의 면접 준비 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넉넉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국가직도 그랬고요. 이 지방직 경기도, 인천, 그리고 서울시도 한 일주일, 이주일 앞두고 오신 분들도 면접장에 가셔서 실제 합격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의 이야기나 또 합격을 했던 그 순간을 또 저장을 잘 해서 이 블로그에도 공개를 해놨으니까요.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시겠지만 공무원 면접에서 전 직렬 상관없이 많은 합격자를 내고 있는 사람이고 공무원보다 더 까다로운 공공기관의 자소서 그리고 면접 등에서도 이 각종 다양한 유형들의 면접을 실제로 합격을 해 나가는 것을 돕는 이 컨설턴트로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공무원 면접은 2주면 충분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첫 번째 국가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부터 좀 살펴볼게요. 2021년 국업공무원 시험 일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이 국가직은 이미 필기 시험이 먼저 이렇게 4월 17일 날 있었고요. 경기도와 서울시는 6월 5일 날 시험이 뒤늦게 있었습니다. 필기 합격자 발표는 당연히 이 국가직이 먼저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7월로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앞당겼죠. 6월 30일 날 이렇게 발표가 날 거고 서울시도 7월 14일 날 발표가 납니다. 그런데 이 면접 일정이 이렇게 더 경기도가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면접일이 이 8월 4일부터 있는 국가직 이전에 경기도의 면접은 모두 종료가 됩니다. 게다가 합격자 발표도 바로 나기 때문에 아마도 국가직을 보기 전에 포기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 국가직이랑 지방직이랑 같이 동시에 지원을 하셔서 이 전국 순환을 하게 되는 국가직보다는 내가 지원한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라고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국가직에 미달되는 상황이 은근히 있었기 때문에 이 국가직의 필기 합격자라고 하게 되면 이 꼴등이라 하더라도 이 보통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국가직 최종 합격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작년 사례이기도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국가직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도 지원하시는 분들은 요 별도로 이 블로그에 이번 2021년 지방직 일정을 지역별로 쭉 정리를 해두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번 국가직 다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도 이렇게 글로도 제가 적어드렸죠. 이 우수를 노릴 생각으로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1.3배수 정도면 실제로 똑같이 면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보완만 충분하다고 하면 누구나 이 필기 꼴등도 최종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최종 합격 발표 이후에 국가직 시험이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에 합격하신 분들은 포기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 전체적인 이 커트라인과 경쟁률은 이 표를 잠깐 영상 정지를 해두시고 한번 쭉 보시면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일반 행정직, 우정사업본부, 교행직, 선거행정, 고용노동 등등 이렇게 쭉쭉쭉 있죠. 보통 1.4배수가 넘는 곳들도 일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면접 준비를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정 같은 경우 이 국가직에는 있지만 지방직에는 없는 그런 직렬은 정말 올인을 해주셔야만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술직 분들도 일부 토목직이나 건축직 그리고 전산 개발 쪽은 이런 1.4배수 이상이 될 텐데 마찬가지로 지방직에 지원하시는 그런 직렬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좀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직에만 있는 직렬 같은 경우에는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더더욱 면접에 이 부분 알고 준비를 하시라 해서 이렇게 표를 정리해 드렸고요. 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국가직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별도로 7월부터 수업을 할 텐데요. 이 그룹 수업을 하기도 하고 1대1도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5분 발표 그리고 경험 면접, 상황 면접 이 세 가지를 연습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에 어떤 인강을 보고 그리고 뭐 보이스 스피치 연습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채워 나가셔야만 합니다.
기존의 기출 질문이나 아니면 복기나 이런 거를 보는 것은 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답을 했는지를 그동안은 구경을 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나의 이야기로 채워 나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과 경력, 이력서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5분 발표로 해서 공직 가치에 해당하는 모든 그 경험도 한번 설계를 해보시고, 그리고 근무 희망 부처와 담당 직무가 내가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상황 속에서 직무상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한 부분도 실전 말하기 연습을 이제 하셔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5분 발표는 이 1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실제 면접을 보셔야 되는데요. 요 사례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뭐 칸막이 없이 일하는 정부 관련 이 설문조사 평점이 저조한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가져야 될 공직 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과정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자유로운 양식으로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로 5분간 발표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공직 가치는 뭐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공무원이 이 바람직한 행동, 이 판단 기준이 되는 어떤 기본적인 틀이자 공직을 수행하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와 기준이다. 이런 부분에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 가치 하면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각각의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의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를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면접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참고를 하시되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5분 발표를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예시를 별도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실제 우수받는 이 5분 발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촬영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크게 5분 발표는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 주어진 사례는 어떠한 상황입니다. 공직자에게 공직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 요약과 나의 가치관 표현해 주시는 거 하나, 그리고 공직 가치 도출입니다. 해당 상황을 감안하여 제가 중요시하는 공직 가치는 어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하셔야 될 텐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에 각각 해당하는 키워드마다의 여러분들의 에피소드가 정리되어야만 여기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직가치 실현 과정을 위한 나의 노력 과정, 그동안에 내가 현직 공무원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알게 된 거라든지 아니면 관련 사이트나 기사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지원 부처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나의 노력, 어떤 지식 이런 부분을 쭉 정리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공직자로서 입직 후에 어떻게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면 이 네 가지로 구성한 내용이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얘기하고도 남습니다. 발표를 처음 한다고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리해놓고 그대로 발표하시면 됩니다. 이 공무원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의 발표 능력을 보는 것도 중요할 텐데 얼만큼 준비를 잘 해왔는지에 대한 성의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여러분들의 소통 능력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의사 표현의 정확성까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5분 발표는 크게 어렵지가 않다. 여기에 대한 실제 예시는 이 영상 다음에 한번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게 되면 이어지는 면접 질문은 늘 뻔합니다. 해당 공직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방안이 있습니까? 빠지면 이렇게 묻는다는 거. 그리고 공직 가치를 실현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어떤 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얼만큼 여러분들이 성의껏 준비를 해왔는가?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모습과 정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등을 통한 여러분들의 가치관, 공무원으로서의 적합성 이런 부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준비를 해 두셔야만 합니다. 예상되는 꼬리 질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개별 면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 면접이라고 해서 근무 희망 부처 그리고 담당하고 싶은 직무나 정책 이런 부분을 실제 5분 발표로 했을 때 내가 중요시했던 공직 가치와 일치시켜주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무와 정책 그 이유를 정리를 이렇게 글로 적어주시고 그리고 해당 직무를 위한 필요 역량과 전문성 함양 과정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두신다고 하면은 아주 보기 쉽게 여러분들도 면접관들도 정리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 함양 과정에서는 지식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련 경험과 경력
그걸 통해서 얻은 기술력 등이 있고요. 그리고 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공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태도 있죠. 그런 부분을 넣어주셔도 되는데 더 중요시하는 거는 지식적인 측면과 경험과 경력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정리를 하셔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직 공무원이 되게 되면 각 정부의 부처로 각각 배치가 될 텐데요. 각각의 여러 부처가 있는데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거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라고 하면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조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 작년에 국가공무원 부처별로 어느 곳에 이렇게 갔는지 부분을 쭉 볼 수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해당 자료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자료가 아마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도 있는데 못 찾는 분들이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메일로 발송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부처에 가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그 부처에서 근무를 하고자 하는 그 업무가 여러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경험, 그리고 지식 이런 부분이 합당하다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필하시게 되면은 준비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의 직무 관련 경험, 경력, 기술서라는 부분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카페에서 근무를 할 때도 좋고요. 어떤 AS 센터에서 근무하셔도 좋고요. 공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셨던 경험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조직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주요 성과는 무엇이는지 이 부분을 쭉 정리를 해주시되 이 주요 성과는 어떻게 이렇게 성과를 낼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나의 행동은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왜 했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직 가치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가치관을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리가 되면은 뭐 물어보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죠. 뭐 지방직이나 서울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내가 힘들었던 경험, 뿌듯했던 경험, 희생했던 경험 이런 부분들을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메인 소재를 딱 정해 두시면 어떤 경험이 나오더라도 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시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무 관련 경험, 경력, 기술서를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신다고 하면 이 안에서 모든 이야기를 뽑아내시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 면접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작년 기출이기도 한데요. 어떤 상황이다, 어떤 주어지죠. 나는 A 부처의 주무관이다. 이런 민원인이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항상 이렇게 주어집니다.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해당 상황은 주무관의 어떤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어떤 가치관이 충돌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도의 처음에 문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지를 적어주시면 되고 이런 기반으로 나의 행동은 실제 어떻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개조직 형태로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해당 대안으로 얻을 수 있는 조직에서의 어떤 기대 효과 이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내가 행동을 하는 부분을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다 라는 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나의 행동으로도 물론 해결이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어서 보완점이 필요합니다. 라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이렇게 생각해 봄으로써 제가 입직을 하게 되면은 어떤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발표하는 연습을 해보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명확하게 해두셔야만 이걸 보고 면접관의 질문을 아마 여러 가지를 할 텐데 해당 상황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왜 한 건가요? 아니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 부처는 어떤 상황에 놓여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예상 꼴이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어떤 대안이 너무 추상적인데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가 많이 묻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행동 대처 방안을 이야기하실 때는 추상적인 것보다는 실현 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어떤 형태로 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이 다음 영상에서 공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물어볼 수 있는 꼬리 질문을 알고 이 상황 면접에 대한 답안지를 틀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고용노동부에 지원을 하신 건가요? 뭐 오셔서 좀 어려운 점을 예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등등 이렇게 경험으로 엮어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금방 국가직 면접은 막바지로 치달아서 결국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국가직 면접은 최대한 여러분들의 역량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직무 관심도를 개별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비언어적인 요소도 중요하겠지만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보완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이 개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뭐 국가직이랑 서울시 발표가 있는 이 면접 유형의 온라인 스크립트 스터디를 실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근무 희망 부처 왜 내가 이걸 선택했는지 이 실제 면접장에 가서 적어야 될 내용을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 준비를 했다가 가서 그대로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형 이런 부분을 어떻게 틀을 잡는지 스크립트를 통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이런 우수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첨삭과 피드백을 받으시고 실제 면접장에서도 쓰시면 됩니다. 공직관이 가능한 메인 소재도 픽스를 하셔서 이 경험형 질문에 있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쭉 이런 형태로 해서 다 준비를 합니다. 뭐 서울시는 한 번 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5분 발표가 좀 있고 실제 경험 질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래서 요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임용 오포부, 직무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노력, 차별화된 여러분들만의 역량, 자신의 장단점, 그리고 힘들었던 경험, 협업, 그리고 갈등, 그리고 청렴, 원칙, 정직 등등이죠. 그리고 민원 경험, 스트레스 해소 경험, 희생, 봉사, 배려, 그리고 지원 시, 지원 부처 관련 이슈 등등을 쭉 정리를 해놓으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스크립트로 정리가 딱 되어 있으면은 연습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도와주는 과정이 이 온라인 스크립트 스터디입니다. 실제 수업을 받는 분들은 이 안에 이 스터디 과정이 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별도로 이 구글 문서를 링크로 해서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이건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등 이런 부분을 이렇게 피드백을 통해서 이렇게 드리니까요. 이 부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링크로 달아드릴 테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많은 인원을 뽑기는 힘들어서 마감되면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는 점, 이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개월 정도 이상이 남은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도 아직 시간이 넉넉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준비를 해도 무엇을 어떻게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뭐 국가직 면접이나 아니면 서울시 지방직 이런 면접들도 크게 이 공무원 면접은 어렵지가 않아요. 외부적으로 뭐 꼴등인데 뭐 나는 필기 컷의 점수가 가까운데 합격할 수 있나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늘 제가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제가 미흡을 받거나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재면접을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 그리고 작년에 커트라인이나 아니면 작년에 면접에서 미흡을 받으셨던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저입니다. 그래서 루멘 면접이라고 해서 많이 찾아주시니까요. 면접을 정말 못하겠다 싶은 분들은 언제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면접을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요 경기도와 서울시 각각 알아볼 거고요. 오늘은 국가직에 대한 내용 위주로 좀 알아보았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분 발표 그리고 개별 면접까지 여러분들 국가직 면접 하시는 거 크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의 스토리로 이제 채워가실 것을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절대 인강만 봐서 그리고 스피치만 보이스만 엄청나게 좋다고 해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꼭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